오늘 문화가 꼽히는 경기 시간에는 경기 도자미술관에서 아주 특별한 전시를 소개해 주실 분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최리지 경기 도자미술관 학예 연구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자미술관 최리지 학예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유 우리 학예사님 이름도 좀 되게 그 학예사님 같으세요. 예, 네. 최리지 학예사님입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학예 연구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떤 직업입니까? 그 학예사는 그 예술과 지식 사이에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조율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요. 예. 그 전시를 저는 기획하는 이제 학예사고요. 전시는 하나의 결과물이 아니고 때로는 질문의 집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큐레이터들은 그 질문을 어떻게 던지고 또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우시네요. 네? 그래요? 네. 예, 그렇군요. 네. 여하튼 우리 문화재 전문가라고 네, 보면 되는 거죠. 전시를 주로 기획하는 전시기획. 학예사고요. 학예사 중에는 또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예사들도 있어요. 다 이게 좀 구별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학예 업무라고 하는데요. 예. 미술관, 박물관에서 다양한 이제 업무들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네. 지자체 소속으로도 학예사분이 계시는 네, 것 같고 네. 어떠세요, 학예사님은? 저는 이제 한국도자재단이라고 하는 경기도 산하의 공공기관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저희 예. 미술관은 이제 경기도 국립미술관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학예 연구사라는 어떤 그 직업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살짝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오신 이유가 바로 이 경기 도자미술관에서 하는 그 흥미로운 행사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예, 보니까 전시 제목이 오늘 분청이에요. 오늘 분청. 네, 오늘 예,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예전에 그 역사책 보면은 그 뭐 청자 백자 요거는 좀 많이 아는데 분청 사기 요것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옛날 소시적에. 네, 예, 좀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분청 사기는 고려 청자하고 또 조상 백자 사이에 짧게 피어났던 도자의 양식인데요. 예. 그 백토를 입혀서 장식한 회청색 도자기에 그 아주 투박하지만 생동감 있고 유쾌한 매력이 특징인 도자기입니다. 또 그릇 위에 선을 긋거나 도장을 찍고 또 때로는 흙물을 바르면서 자유롭게 문양을 표현하는데요. 형식에 제약이 적었기 때문에 만든 이에 손길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만큼 당대 사람들의 태도나 감성 또 취향이 가장 진하게 배어 있는 생활 도자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다시 정리하면 요거 그러니까 이 분청 회청 사기의 준말.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토를 이렇게 이제 그거를 분장을 해서 맞습니다. 여자들 화장하는 것처럼. 옛날에 그쵸. 그러니까 고려 청자는 이제 고려 시대가 이제 멸망하면서 조선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청자를 만들어내고 싶었는데 사실은 원료나 뭐 그 제작 여건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청자토에 이제 좀 이제 좋지 않은 청자토에 하얀색 흙물로 하얗게 이제 분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청색 사기에다가 이제 백토로 분장을 분장한 도자기.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준말이 이제 분청사기예요. 네, 분청입니다. 분청. 예. 그리고 이제 학예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게 시기가 고려 시대 말부터 해서 맞죠. 조선 초기예요. 그래서 조선 한 200년까지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간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랬을 때 약간 불안한 심리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가마에서 제작이 됐다면 사실 조선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건이 잡히지도 않고 나라에서 지원도 끊겼기 때문에 민가에서 분청사기를 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이 분청사기가 유행을 했냐면 조선 왕실에서 이제 그 경기도 광주의 분원이라는 그 사원에서 운영하던 그 왕실 가마를 설치하기 이전에 백자로 이행하기 전까지 분청사기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학예사님도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서민적인 정서가 들어갔다, 뭐 해양미가 있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있잖아요. 언론 보면. 근데 이것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 고려 청자나 뭐 조선 백자는 이제 그 양반들이나 하는 거라면 이 분청 같은 경우는 이 일반 서민들이 만들 수 있는 거였던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해하면 될까요? 왕실에서 만드는 왕실료가 아닌 민가에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청사기가 유행하던 때에는 당대에는
공납을 하는 시스템으로 예, 전국 예. 각지에서 그 분청 사기를 만들어서 저 전 계층이 다 아우르는 그 향유되는 그런 도자기였습니다. 예, 그럼 네. 그야말로 그 해악 같은 게 있었겠네요. 거의 아까 비꼬는 그렇죠. 것도 있고. 네, 아주 서민적인 특유의 그런 아주 해양미도 살아 있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그 행사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분청 그 제목 자체가 오늘 분청이잖아요. 오늘 분청. 네. 근데 왜 어제 분청도 있고 내일 분청도 있는데 왜 오늘 분청입니까? 네,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시대 분청 사기를 보면 틀에 갇히지 않은 아주 자유로운 형태와 붓질 또 다양한 표현 방식에서 실험적이고 생동적인 순결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런 분청 사기의 조형적 특징과 미학은 지금 많은 현대 작가들에게도 여전히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분청을 과거의 유물로만 보지 않고 예. 오늘이라는 시간 위에 올려놓고자 했습니다. 어. 동시대 작가들은 분청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오늘날의 사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예. 또 때로는 전통 기법을 해체하고 새롭게 아주 새롭게 구성해서 전혀 다른 조형 언어로 재창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예. 이렇게 빚어진 분청이 더 이상 과거의 도자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을 말해주는 현재형의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도 오늘 분청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옛날 도자기를 어떤 전통을 계승하면서 네, 그리고 네.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우리 작가들의 시각에서 이 분청을 바라보는 거. 그렇죠. 해석과 사유를 어. 보태어 어. 새로운 분청을 창조해 나가는. 정리 좀 괜찮게 합니까 제가? 너무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네. 이 전시에 보니까 이 20대 신진 작가들부터 70대 원로들까지 되게 많이 참여하세요. 뭐 100여 점이 이번에 나온다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시 초입에도 예. 고전은 늘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어. 그 우영 고유섭 선생의 문장을 적어 놓았는데요. 예. 그 말처럼 분청이라는 오래된 양식을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바라보고 또 동시대 작가들이 어떻게 새롭게 숨을 불어넣고 있는지를 예. 보여주자고 해서요. 이번 전시에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0대부터 70대까지 서로 다른 세대의 작가들이 참여를 하면서 예. 분청이 하나의 유산을 넘어서 세대를 잇는 예술 언어가 될 수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전시에 아무래도 이 전시 기획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황 네, 기자님께서. 이 그러면 전시의 이 핵심 목표 좀 뭐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네. 이번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들이 뭘 좀 이렇게 느끼고 경험했으면 이렇게 바라십니까? 네, 그래서 작가들은 과거의 분청 사기뿐 아니라 서로의 작업에서 영향받으면서 또 끊임없이 실험하고 확장된 형식으로 분청을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응용을 하는군요. 그렇죠. 예. 네, 그 과정에서 분청은 단순한 그릇의 형태를 넘어서 예. 기억을 담는 일기장이 되기도 하고요. 예. 또 사회를 비추는 창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조각이나 설치, 회화와 만나면서 장르를 뛰어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그 분청이 가진 미감과 전통성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 숨어 있는 우리의 삶과 생각 그리고 도자예술의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 전시를 보니까 총 3부 그리고 에필로그 이렇게 4구성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예, 좀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거 좀 한번 이 전시를 이렇게 뭐 나누신 이유 좀 의미가 좀 있는 걸까요? 네, 아주 정확하게 좀 예. 느끼신 것 같은데요. 이번 전시는 분청을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로 상정을 하고 구성한 전시예요. 그래서 그 각 부의 명칭도 독특합니다. 예. 그 1부는 분청의 속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속내는 그 속내. 존재가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 또 2부는 분청의 표정인데요. 표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얼굴을 상징화했고요. 예. 또 3부는 분청의 몸짓이라고 하는데요. 몸짓은 작가들의 손과 몸을 통해서 표현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세 가지가 모여서 분청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앞에 말을 걸어오는 장면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각부가 떨어진 섹션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흐르고 이어지면서 하나의 흐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마치 분청이라는 존재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질문도 하고 깊이 생각도 하시면서 예. 전시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 기자님 이번 전시에서 좀 주목해야 할 만한 작품들, 작가들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일부에서 좀 인상적인 사례를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면 좀 싶어요. 우리 부별로 한번 좀 나눠볼까요? 네, 예, 네, 그게 더 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부, 네, 일부 한번 어떨까요? 네. 예. 일단 조금 배경 설명은 해드리면요. 분청의 속내. 네, 분청의 속내인데요. 참 사람 속도 모르는데 그죠? 알기 어렵잖아요. 어려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는데 조선 초기 분청사기는 청자나 백자와는 다르게 전 계층이 두루 사용하는 이제 네.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청사기에는 당대인의 사상과 미감, 생활상이 아주 빼곡히 녹아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만들어지는 분청을 통해 드러나는 오늘날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에서 일부 분청의 속내는 현대 분청이 담긴 다양한 이야기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작품 하나를 소개를 하자면 김대훈 작가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구상해서 25년도에 완성한 6번째 터널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혹시 사진은 없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말로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김대훈 작가는 사회, 역사, 전통,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평소에도 작품에 담아내는 작가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뻥 뚫린 이제 개방된 구조의 집 모양의 두 오브제가 있고요. 그리고 오브제는 물건. 조형 작품이라고 조형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벽에 붙는 7개의 도판 작품이 있습니다. 도자로 된 판 형식의 작품이 있고요. 작가는 그 흰 흙물로 짙은 바탕 흙에 그 하얀 흙물을 발라서 먼저 캔버스를 형성을 하는데요. 그 캔버스 위에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발췌하고 모은 환경 위기나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한 기사들을 그 전사라는 기법을 통해서 작품 표면으로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어떤 환경 위기의 현실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사라는 기법은 정말 그 기사를 작품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그대로 보여주는 판박이 판박이 하는 거 있잖아요. 하는 것처럼. 뭐라고 그러죠? 실사 같이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집이 어떤 시대를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그 시대를 상징하고요. 그 안에 도판을 위치를 시켜서 어떤 저희 그 환경 위기나 지금 현 시대를 조명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어려운가요? 아니 궁금해서라도 꼭 가보게만 그 방법이십니다. 그것도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시면서 아주 좋은 전략이세요. 그럼 요거 말씀해 주신 김에 1부, 2부, 3부 한번 다 쭉 한번 그 좀 얘기를 한번 나눠 볼게요. 2부는 분청의 표정인데 이거는 또 어떤 점에 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2부 같은 경우에는 전통 분청 기법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는 점에서 그 작가들의 다양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여기도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얘기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 분청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선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명칭 훗날에 그 고유섭 선생께서 회청색 사기에 백토를 반다 분장한 사기라는 뜻에서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분청은 그렇게 만들어진 이름에서 시작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청 사기 특징 중 하나가 흙 위에 흰 흙물을 바르는 분장 기법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활용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청자나 백자보다는 제작 과정에서도 제약이 덜했고 또 아주 자유롭고 실용적인 도자기였습니다. 작가들은 이런 전통을 존중하고 계승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료를 혼합하고 기법을 해체하고 또 구성 방법의 실험을 통해서 분청의 표현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바로 2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례를 또 한번 들어드리면 어떤 게 유명합니까? 박성욱 작가라는 그 작가분은요. 그 저희가 보통 그 기물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릇이나 작품들을 흰 흙물에 덤벙 흙물이에요, 흙물? 흰 흙물. 그거를 이제 흙물에 덤벙 넣었다 꺼내는 거를 덤벙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덤벙 기법으로 그 덤벙한 작은 조각들을 층층이 쌓아서 일종의 모자이크 형식의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윤주철 작가 같은 경우에는 붓으로 작품의 곁면에 화장토를 바르는 귀알 기법이라는 이제 분청의 기법이 있어요. 그 기법을 응용해서 작은 돌기들이 무수하게 형성되어 있는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너무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이 너무 전략적으로 지금 너무 궁금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사님이. 딱 보면 이거는 조선시대 분청의 미감하고는 전혀 다른데 하는 작품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분청이 어떻게 보면 건축으로 확장되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설치 작업들로 확장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회화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한 기사님,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가보지를 지금 못했으니까 저 진짜 궁금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김찬미 작가님이 균형을 모색하는 방법이라는 그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요거 사진 있으면 좋을 텐데 아까워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최대한 우리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뭐 이 사기 같은 게 청자 같은 게 있어요. 예. 예, 근데 요게 막 찌그러져 있어요. 막 네. 기형학적으로, 네. 예? 기하학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딱 느꼈냐면 그 살바도르 달리의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막 이렇게 뭔가 네. 시계가 흐느적거리면서 이 탁자나 의자에 다 걸쳐져 네. 있는 뭐 축 늘어져 있는 모습 그런 거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이게. 네. 저 이거 되게 너무 쇼킹했어요. 그러셨어요. 요거 좀 한번 좀 설명 좀 네, 해주세요. 네. 그 이 작가 김철민 작가의 작품도 그 2부에 전시가 돼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분청의 어떤 표현 형식을 이제 확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 작가는 20대 아주 젊은 작가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예? 저희가 요즘에는 디지털 툴을 많이 활용을 해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뭐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예. 그래서 작가는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유물들의 사진을 이제 수집을 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디지털 툴로 막 왜곡을 시켰어요. 갈짓자로 왜곡을 시키고. 근데 그거를 마치 그대로 짜부티로 놓는 듯한 네네. 느낌이에요. 기법은 분청의 어떤 전통적인 기법으로 또 손의 아날로그적인 손의 감성을 이용해서 그 디지털 툴로 이제 예. 바꾼 사진을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현 시대와 과거와 전통과 현대와의 예. 어떤 그런 균형을 모색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 기자님, 저기 예. 우리 저희 화면에 보이는 지금 네, 저 네. 영상 저건 뭐예요? 우리 네. 청취자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를 한번 봐주세요. 이 작업은 사실은 이게 조금 행사가 끝나가지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 6월 6일에 저희 미술관에서 진행했던 분청 시연 작업, 분청 흙놀이라는 프로그램의 그야말로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분 바르는 그 네, 작업이군요. 맞습니다. 저게. 그래서 이제 곽경태 작가님이 이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예. 일단 그 형태는 옹기 기법으로 해서 아주 대형의 항아리를 만들고 그거를 예. 마치 화면처럼 이제 그 회화적인 화면처럼 이용을 해서 그 위에 그 온 몸을 이용을 해서 흙물을 이제 분장하는 그런 저희가 시연을 진행을 네. 했는데 한 400여 명 정도 오셔서 관람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너무 흥미롭게 재밌게 진행한 행사였습니다. 지금 작가 저 화면에 계신 작가님은 그야말로 손으로 이렇게 분칠을 같이 하시네요. 그걸 저희가 지두문이라고도 하고요. 네네. 수화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손으로 이제 어떤 이제 아주 빠른 손으로 필지로 움직임으로 그림을 그리고요. 네네. 네, 거기에 이제 움직임을 이제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계속 한번 얘기를 한번 이어가죠. 그러면 이 3부 한번 넘어갈까요? 3부는 이제 분청의 몸짓인데, 야, 이것도 어려워요. 분청의 몸짓 이게 네. 어떤 걸 나타내는 겁니까? 이제 현대 작가들 중에는 선, 질감, 형태 같은 조형 요소를 과거처럼 이제 고정된 형식으로 다루는 게 아니고 예. 움직임 속에서 지금 이제 작품처럼요. 예. 움직임 속에서 유동적으로 형성되는 감각의 결과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구체화된 어떤 이제 운율이나 동세 같은 것들을 표현들을 저희가 이 부에서는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분청의 몸짓에 제가 또 작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되게 독특해요. 이제 그 박정민 작가 작품인데요. 네. 박정민 작가는 분장 표현에 앞서서 분장 표현 아시죠? 이제 흙물을 바르는 표현. 예. 네, 앞서서 자유로운 분청의 몸을 먼저 형상합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보통 뭐 항아리 이런 거는 사실 좀 틀이 있잖아요. 예. 뭐 항아리 모양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형태를 만들고요. 그 과정을 작가는 신체가 세상과 교류하는 방식이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는 그 몸을 통해 감각된 삶의 조각들이 다양한 상태로 몸에 머물러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즉흥적인 작업 방식을 통해 그게 어떻게 보면 작품의 구조로 조직이 된다고 예.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후에 이제 떠오르는 감정을 자유로운 선으로 그린 후에 여러 가지 색채가 들어간 화장토로 분장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되게 독특한 점은요. 예. 그 이번에 작가의 작품에는 심장 소리, 또 호흡 소리, 음식을 씹는 소리 같은 신체의 행위에서 비롯된 소리가 함께 전시가 돼요. 그 작품 안에 가까이 가면 그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작가의 어떻게 보면 밀착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예. 몸의 리듬과 감각을 도자 내부로 전하는 이제 내부의 구조로 전환을 완전히 하면서 예. 관람객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작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흥미로우신가요? 아주 전략을 잘 쓰고 계셔가지고 네.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지금 굿모닝 초대석 문화가 꽃피는 경기 코너입니다. 최리지 경기 도자미술관 학예 연구사님 모시고 이 지금 경기 도자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
오늘 분청과 관련돼서 이 전시회죠.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부가 있어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에필로그, 빼먹을 뻔했네요. 네, 예, 네. 에필로그 분청의 숲입니다. 예, 네, 분청의 숲은 그 숲은 저희 전시의 마지막 공간이자 예. 또 가장 조용하게 그 깊은 호흡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한국인의 미의식 속에는 자연은 오랜 시간 아주 중요한 한 위치를 자리해 왔고요. 그쵸, 도자 그쵸. 예. 예술도 사실은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인 분청의 숲에서는 분청을 통해 자연을 바라보는 오늘의 시선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예. 공간에는 두 작가의 작업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차규손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유일한 회화 작가이십니다. 오, 예. 그 풍경을 그 이제 그린 작품인데요. 그 무심한 듯 겹쳐지는 붓질의 손의 움직임이 마치 흙바닥에 저희 어린 시절에 나뭇가지로 무언가 그려보던 그런 끄적끄적할 때 그거. 그쵸, 예. 감각을 고스란히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업이 이제 회화 작품이 전시가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또 정영유 작가의 상경이라는 작품은 도자로 만든 이제 판에 상강 기법을 활용해서 작가 작업실 주변의 자연을 아주 정교하게 포착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도자와 회화를 이제 넘나들면서 분청의 조형 언어를 보다 섬세하고 회화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저처럼 이렇게 문외한인 저희께 너무 문외한이라서 이제 좀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하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여튼 이 부에는 자연을 주제로. 그리고 그죠. 독특한 점이 이 부에는 바위돌을 모티프로 한 도자 의자가 전시가 같이 되는데요. 그래요? 예. 도자기 위에 앉는다는 경험 자체가 되게 낯설고 또 사실은 또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만져보시면서 뭐 경도도 느껴보실 수 있고요. 와. 매끈한 재질, 거칠한 느낌들도 예. 몸으로 직접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보통 전시회 작품은 네, 돈 터치. 그렇죠. 그렇죠. 네. 손대지 말라고만 하는데 거기는 Please have a seat. 그러니까요. 또 뭐 최근에 네. 어제 기사도 보니까 저기 어디요? 이탈리아의 뭐 박물관에서 누가 앉아가지고 그거 네. 뭐 파손했다고 얘기 나오는데 여기는 앉을 수도 있어요. 네, 이 작품은 직접 앉아보실 수 있게 저희가 예. 네 전시 작품을 의뢰드려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질감도 직접 만져보고 이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하 기사님, 요거 그 전통 분청 기법을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라는 거 계속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 예전 방식과 지금 어떤 작가들의 방식이 완전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기보다는 이제 그 과거의 그 분장의 표현들을 이제 작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해석하고 그거를 이제 변형해 나가는데요. 저는 이제 가끔 작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 지문과도 같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작가의 방법론이 모든 작가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제가 이 분야에서 30년을 했어도 다른 작가의 작품을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작품이야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분장이라는 그 분청의 독특한 방법을 작가마다의 이제 다양한 방법을 해석한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죠. 그렇군요. 야, 지문과 같다. 네, 그야말로 지문과 정말 미세하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 뜻이잖아요. 다. 네, 가끔 이제 작가 작업실 방문하면 저 눈물도 흘리는 경험을 하는데요. 그렇죠. 예. 너무 독특하고 그 다음에 그 한기를 외기를 갖는 그런 작가의 아주 열정과 그런 열정이 굉장히 느껴지는. 네. 지금도 눈에 좀 약간 그러니까요. 촉촉한가요? 감성이 아주 풍부하십니다. 예, 하 기사님 이제 거의 끝날 시간 됐는데 오늘 이 전시회 이름 오늘 분청 요 전시를 좀 더 우리 청취자분들 더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팁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번 전시는 꼭 도자기를 잘 알아야지만 즐길 수 있는 전시는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정보 없이 오신 분들이 더 흥미롭게 전시를 보셨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자기 속에 담긴 이야기를 내 삶에 빗대어 보는 것도 하나의 감상법이고요. 또 혹은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일상이나 마음 상태를 상상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다르게는 흙의 결이나 표면의 질감, 형태 같은 걸 찬찬히 살펴보시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은 작가의 손끝이 지나간 자국이나 또 도구의 흔적 같은 것들이 아주 이제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감상하시다 보면 도자 작품이 더 이상 이제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의 정말 유명한 그 작가들 보면 꼭 자기 작품에 뭔가 그 기록을 남겨놓잖아요. 뭐 자기만 알 수 있는 여기도 그런 작가님들이 많으신가 봐요. 이제 작가들마다 독특한 방법이 있으니까 딱 보면 누군지 알 수 있는 때도 있죠, 사실은.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저 끝으로 이번 전시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우리 전시 기관 장소 한번 좀 리마인더 좀 해주십시오. 네, 이번 전시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경기도자 미술관에서 8월 17일까지 진행되고요.
좀 참여한 작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네네.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7월 5일에 저희 현대도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신상호 작가님의 대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담이 신상호 작가님도 참여 작가 분이시고요. 이번 이제 프로그램은 경기도자미술관 홈페이지 통해서 6월 23일부터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시 이거 자체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8월 17일까지. 8월 17일까지. 그리고 경기도 이천에 있는 이 경기도자 미술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첫 출연이시죠? 끝으로 한번 우리 저기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너무 귀한 이렇게 자리에 초대받아서 저희 전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앵커님을 꼭 미술관에서 뵙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저도. 네, 꼭 방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리지 학예연구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